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5년 오늘 10월 24일 토요일 시행된 제26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자격시험에 대한 기출 해설 문제 진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회 일요일 시험을 치다가 오늘부터 이제 오늘 26회정부터 토요일 시험이 진행되었고 이제 막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우리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원래도 고득점 효자 과목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신가? 부정문 대 긍정문이 부정문 틀린 것을 찾으시오와 긍정문 맞는 것을 찾으시오가 21문제 대 29문제로서 약 50대 50 반반으로 출제되었죠. 부정문은 그 내용 중에서 하나만 틀린 걸 찾으시면 체크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부정문이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말은 무난히 출제했다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험은 역시 외형적인 면에서도 무난히 출제되었고 박스형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박스형 문제를 여러분 특강 또는 요약집 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등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중에서 옳은 것, 틀린 것을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역시 기출문제는 4문제 이상을 4개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공부는 굉장히 훈련을 세게 했다. 훈련은 세게 하고 결과는 좋게 나올 수 있는 위치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법령과 실무에 관련되는 문제를 우리 시험 기관에서는 70% 대 30%를 출제하게 됐는데 실무에 관한 문제가 10문제가 출제됨으로써 15% 그리고 85%니까 역시 시험 기관에서 제시했던 내용대로 정리가 되었고 특히 실무보다는 법령이 많이 출제됨으로써 점수 따기는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정상적인 수업을 해오신 여러분들은 외국인 토지법, 매수 신청에 관련되는 내용, 경공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반드시 출제됩니다 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출제되었고 또 연습했던 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이 다행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기재요령,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또 결격사유 이런 것들은 해마다 나옵니다 했고 훈련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던 그런 진행사항이죠. 자, 아무리 이렇게 문제가 무난히 출제되었거나 또는 고득점 전략 과목이었다 할지라도 합격의 영광보다는 또 고배의 아픔을 느끼신 분도 많으셨을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문제를 잘 보시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겠구나를 익혀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형을 기준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1번이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옵니다. 자,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죠. 지상권 등은 설정에 대해서는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전이나 양도는 가능하다. 그런 표현이고 참 많이 연습했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자, 나머지 2, 3, 4, 5가 다 틀렸고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하면 X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 이렇게 해서 용어의 정의 많이 정리했던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5번이죠.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X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덕실 변경을 진행하는데 이 그 밖의 권리를 물권적 행위라 부르고 물권적 행위에는 저당권은 중개의 대상이 된다. 이는 판례가 정하는 내용이다 하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1, 2, 3, 4 다 옳은 표현들이고 특히 4번 대토권은 중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해왔습니다. 4번 문제 내려옵니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3번이죠.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X입니다. 등록증을 재교부 받을 때는 등록을 해준 등록관청에게 재교부를 받아야 되고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틀린 것 3번. 자, 1, 2, 4, 5 상대적으로 다 정리되었고 특히 5번은 자격증, 넣어놨죠. 증을 재교부 받을 때 무조건 수수료 있다. 이렇게 정리했던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4번 이 법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 기준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이 2번에 있는 기억, 니은이죠. 자, 우리는 중개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신, 허, 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고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로 가는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이 있고 이 등록 기준은 법인이냐 공인중개사이냐로 구분을 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등록 기준은 법인의 등록 기준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달했고 관리해 왔었습니다. 역시 그대로 출제가 되었는데 옳은 것은 답은 기역, 니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것이 정답이죠. 디귿, 리얼 틀렸습니다. 디귿, 대표자를 제외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리얼,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모두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죠. 5번 돌아왔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현재 이 법상 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빠질 수 없는 단원이었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훈련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해당되는 자 답이 5번이죠. 4번이죠. 거짓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취소된 자, 등록 취소된 자는 몇 년이 지나야 벗어난다? 3년이 지나야 벗어나니까 지금 5번의 답이 4번인 것이 2012년 11월 15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취소되면 3년이 지나야 되니까 2015년 11월 14일은 지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15년 10월 23일 기준으로서는 4번이 결격 사유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벗어났죠. 특히 1번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격이 취소되지도 않고 결격 사유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2번 2009년 4월 15일 파산 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이 되면 복권된 날로부터 결격 사유는 벗어납니다. 3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우리 과목에서는 벌금만 나오면 이 벌, 쌈, 삼을 노래 불렀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받은 자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도로교통법이니까. 5번 2015년 4월 15일 자격정지를 받았다. 자, 자격정지는 최단 얼마다? 6개월이 자격정지잖아요. 그러면 10개월 동안이니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해당되지 6개월, 아무리 많이 받아도 6개월이니까 4월 15일이면 벗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현재 벗어난 자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답은 4번. 6번입니다. 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3번이죠. 법인인 개공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지점은 무조건 본점을 따라간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신고해야 한다 해서 틀린 것은 3번. 자,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었고 특히 2번 지문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공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당연한 지문이고 개정돼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강조도 많이 했습니다. 상식적이지만 업무 정지 중인 자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이 법령상 법인인 개공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자,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를 14조 업무라 불렀고 이 14조 업무도 매년 출제합니다 하고 여러분 암기표 등에 많이 게시했었죠.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모두 다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답은 5번. 우리는 이런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6개, 7개를 놓고 연습을 많이 해줬습니다. 4개가 딱 들어왔고 답은 5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갑니다. 자, 고용인에 관련되는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고용인도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답이 1번인데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소공사는 고용신고를 하되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를 하면 자격증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왜? 시도지사에게 자격을 확인하니까. 이런 조문이었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 2, 3, 4, 5 다 틀렸습니다. 특히 4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하면 X, 추정 X 참 연습 많이 했습니다. 간주한다, 본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죠.